오늘 장 볼 때는 몰랐는데 장중에는 뭔가 잠잠해 보였는데요. 장 마치고 나니까 왜? 라는 물음이 유난히 좀 많이 달리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후반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증시를 좀 대응하는데 뭔가 좀 확신이 생길 것 같아서요. 절대 전략으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네, 오늘 뭐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제 순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음. 오늘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과연 일회성일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역대 일일 규모의 최대 규모 순매도더라고요. 앞서서 8월 달에도 말일이었는데 8월 31일에 1조 6천 정도 팔았었고 그게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었는데 그때와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2조 4천 정도 지금 외국인 순매도 물량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나왔던데요. 이 매도 물량의 좀 성격 파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장 그밖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우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대규모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금융, 철강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주도의 이제 상승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한 좀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장 막판에 코스피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는 그 MSCI 그 반기 리밸런싱 관련한 그러한 좀 매도 물량 출회로 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SCI 반기 리밸런싱에서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뭐 인도 쪽에 이제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쪽에서 이제 한국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러한 좀 매매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따른 좀 일시적인 그러한 대규모 좀 매물 추이가 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지수가 이제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MSCI 관련한 리밸런싱 관련한 그런 매도도 있는 반면에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도 추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이 특히나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역대급 이제 상승을 한 그러한 또 한 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누적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러한 지수 지금 그동안에 이제 모멘텀이 다소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소멸된 그런 구간에서 전형적으로 좀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골판지 공급 감소에 따른 이런 제조 업종 같은 경우에 또 급등세가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주도의 그러한 외국인 수급 주도의 상승세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뭐 외국인이 대규모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뭐 시장이 하락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팔지 아니면은 이 고비를 좀 넘기고 나면은 또 수급도 정상화되면서 시장도 힘을 좀 받아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한 주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증시 일정들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그 장관급 회담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부터 이제 오펙에서 이제 200만 배럴 규모의 이제 감산 규모 축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산 규모 축소가 계속해서 좀 연장돼 한 3개월에 한 6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원유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는 이제 한국 그 수출입 통계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성진국들의 이제 수입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9.2%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에 이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베이지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2월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자산 매입 가이던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뭐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예정돼 있어서 국내 뭐 주식 시장이 1시간씩 뭐 연기된다라고 그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초니까 아무래도 또 경제 지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한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을 만한 체크 포인트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주간 증시 전망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를 쭉 보니까 사실 이번 한 주는 좀 기대하지 말자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수 예상 밴드도 좀 업사이드를 짧게 봤더라고요. 한 주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체크 포인트들 뭘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이번 달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 PR 한 12배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당분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을 일단 이번 주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대규모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지금 나왔는데 이제 일단 MSCI 관련한 그런 일시적인 그런 리밸런스 관련한 매물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이제 9월 이후에 지난 8월에 이제 코로나 2차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하면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제 이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좀 순매도세가 지금 나왔다는 점에서 하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러니까 순매도세가 이어질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연말에 좀 지수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순매도를 한 반면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2조 2천억 원 규모의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에 있는 수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이제 대규모 순매수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또 외국인 투자자 수급과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동향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판다면은 또 개인이 오늘 해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소화해낼 수 있을지 여부, 이 수급적인 포인트도 함께 좀 봐주셨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 쉬어가는 국면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조정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역시나 지금 업종별 또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업종과 종목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배당주를 비롯해서 또 향후 4분기 실적 개선에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인 뭐 반도체, 철강, 이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챙겨볼 게 많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 계속해서 팔 건지 이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경제지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보자. 특히나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에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소 좀 신중하게 발걸음을 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의견은 변함이 없네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철강, 화학 섹터 보자라는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1월 달 정말 대단한 달이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1% 정도의 월간 기준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2000년대 들어서 처음입니다. 월간 기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상승 탄력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8년, 1999년 그때 이후 세 번째 이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던 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12월까지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 11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에 종목 고민이 있던데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